속보. 골 때리는 그녀들. 설 특집 예능 1위, 여자 축구 예능, 새 가능성 열었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적 하늘을 달리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골 때리는 그녀들 설 특집 예능 1위, 여자 축구 예능 새 가능성 열었다 였습니다. 설 연휴에 보셨나요? 그 골 때리는 그녀들, 여자 축구, 여자 연예인들, 또 모델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 또 축구인들의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했는데, 녹화할 때도 너무 재밌었는데 그 편집된 화면을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SBS에 입사해서 예능을 이렇게 즐겁게 해본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1일, 12일 이렇게 설 연휴 이틀 동안 골 때리는 그녀들 방송을 했는데 가구 시청률, 2049 시청률 다 정상을 차지했고, 개그우먼 팀 FC 개벤저스, 모델팀 FC 국척장신, 국가대표 출신과 가족팀인 국대 패밀리, 그리고 불청 여성팀 불나방팀, 이렇게 4명이 풋살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멤버들이 다 호감으로 보이고, 저는 근데 굉장히 뚱뚱하게 나와가지고 역시 베텐 카메라가 사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도 하게 되고, 저는 진짜 이게 여자 축구라는 소재를 이렇게 잘 살린 거는 너무 혁신적인 것 같고 꼭 정규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모습은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도. 채팅창에 원래 뚱뚱하니까 5055님 역시 믿고 보는 호동수근 조합, 골 때리는 그녀들 최고라고 보내셨는데 이수근 씨랑 저랑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잘못된 길을 통달한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 아주 불친절한 상담소,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진행할 겁니다. 고민 있는 분들 고민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베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로 들어오시거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남성 화장품 브랜드 브로에서 브로포맨시카 올인원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담치킨, 안심샤워기 아이수, 노랑통닭, 반올림식품,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별이 5개 장수돌침대, 족발 야시장, 이브자리, 자코모, 삼진식품, 양평 양근리 한라비발디, 유한양행 지르텍,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최영김님, 편도가 너무 자주 부어서 편도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 수술은 처음이라서 떨렸는데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말씀도 잘 못하시고 조심하셔야겠네요. 편도 절제 수술. 진짜 어렸을 때 말고는 편도 자체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는 분이 대부분이어서, 근데 이제 이게 어른이 돼서도 자주 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드셔야 되죠. 이거는 또 오래 누워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빨리 잘 될 겁니다. 1183님, 멀미가 심한 편인데 차 타고 멀리 출장을 갑니다. 벌써부터 어지러운 느낌입니다. 이것도 차멀미 심한 분들은 조그만 차 잘 못 타잖아요. 어떻게 주무실 방법 없을까? 차라리 직접 운전하면 멀미가 덜한데 뭐라도 좀 붙일 수 있는 거 붙이시고요. 8028님, 아메리카노가 써서 못 마시는데 이제 나이 30 됐으니까 먹어보자 해서 마셨습니다. 역시나 너무 쓰네요. 이렇게 쓴 걸 어떻게 먹는 거죠? 라고 했습니다. 시럽을 한 개 펌프 한 번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아메리카노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보니까 지금 문자 보내신 분들이 다 약간 어른이 됐지만 이거 난 아직 여전히 못해요. 그럴 수 있죠. 시럽 펌프 한번 추천드립니다. 0724님, 연휴 때 치통 때문에 임플란트 비용까지 생각하면서 치과 가서 검진 받았는데 충치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돈 번 기분이네요. 돈 벌었으니까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둘 중에 추천해 주세요. 이 아이가 왜 일로 흐르죠?
예, 둘 다 써봤는데 네, 좋은 거 쓰실 거면 역시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아직은 태블릿이 대체를 못하는 것 같고 손목 아파요. 예, 오래 쓰면 손목 아프고 많이 안 쓰면 본전 못 뽑고 그런 게 태블릿 같고요. 근데 치통은 왜 있었던 거지? 자, 이기쁨님 벌써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일상이 시작됐네요. 그런데 설날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왠지 찜찜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찜찜합니다. 예, 설 끝나고 월요일, 예, 설 연휴 끝나고 목요일 막 이러면 사실 은근 기분 좋거든요. 좀만 더 참으면 주말이네. 근데 이제 이번 설은 끝나면 하필이면 월요일. 예, 통째로 5일 이상을 견뎌야 됩니다. 6938님, 성재형 베테는 공개 방송 안 하시나요? 코로나 시국 끝나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성재형 실제로 얼마나 큰지 궁금하고 성재형도 베테너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안 궁금한데요. 예. 저도 뭐 그냥 그렇게 제가 무슨 짐승 이런 거 아닙니다.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TV에서는 볼 수 없지만 선릉역 곱창집 가면 볼 수 있는 흔남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롱드로 롱맨 정영국입니다. 네, 곱창집 말고 정용국 씨를 흔하게 볼 수 있는 장소 혹시 또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냥 이제 홀 아니면 주방 딱 두 개죠. 예, 그다음에 바로 집으로 가시고. 그렇죠. 다른 뭐 내가 뭐 외출을 한다거나 다른 외출이 없는 것 같아요. 동선도 전혀 없으시고. 제가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 외출하는데 이제 오늘이죠. 지금이고요. 베테나러. 좀 이따 끝나고 갑니다. 정확한 스케줄. 예, 골 때리는 그녀들이 가게에 큰 화면으로 계속 나왔다면서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설날에 예. 이렇게 이제 한가하고 이래가지고 TV를 틀어놔요. SBS를 많이 틀어놓는데 예, 예. 딱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저요? 너무 크게 나오는 거야. 약간 고스터바스터에 이렇게 예. 달덩이 같은 얼굴 있잖아요. 아, 고스트바스터에 나오는 그 먹개비.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랑 둘이 빵 터졌어요. 아, 직원들도 터졌고. 예. 보고 아니 카메라를 밑에서 잡은 건 알겠는데 볼이 느른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궁시렁대고 있었습니다. 아, 직원들도 터졌다는 거는 네. 저도 예능에서 통한다는 거네요. 얼굴로 통하면 안 되는데 네, 아나운서가 얼굴로 통한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매장이다 보니까 TV라서 볼륨을 아예 삭제를 시켜놓고 화면만 봤는데 예. 화면만 보고 터진 거 보면 멘트 없이. 등장만으로도 예 그런 게 있다는 아, 거죠. 저도 그냥 그 지상파 아나운서인데 예. 등장 얼굴로 웃기는. 예. 예. 이게 이제 개그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등장만 했는데 터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거죠. 나름 비주얼 캐네요. 특별한 분장 없이 예.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채팅창에 얼굴 천재라고 하신 분 있는데 예, 그런 게 싹 다 있습니다. 차단해드리고요. 명절에 매출 어땠냐고 원라이프님이 물어보시네요. 그냥 뭐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예. 아. 배달 있고 뭐 예. 홀손님들 계시고. 아, 저 가고 싶었는데. 아 요즘에 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요? 자꾸 이렇게 배성재 세트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도전을 한다. 예. 아, 뭐 저기 일본 만화 보면은 그 도장깨기. 전보라면 도전하기 뭐 이런 예, 느낌처럼. 그러니까 와가지고 배성재 세트가 뭐예요? 라고 해서 이겁니다. 한번 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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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별로 안 맞네. 먹은 다음에 많다. 이런 분들. 아, 먹고 나면 느껴집니다. 많다. 왜냐면 거기에 볶음밥을 항상 사람들이 그치? 까먹어요. 그거를 항상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볶음밥 4개. 아우 여기 4개가. 채팅창에 토한 거 아니냐고. 예. 배성재 세트 챌린지인가요? 요즘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도장 깨기 느낌으로. 8934님이 저번 주 화요일에 배성재 세트요를 조용히 얘기했던 샤이 베텐러입니다. 아, 네. 베리보다 많이 먹는다고 인정받아서 뿌듯했고요. 생각한 거랑 다르게 너무 곱게 생기신 용국님 너무 낯설었어요. 네. 서비스까지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진짜 떡 보면서 맛있게 드세요 하시네요. 네. 아니 남녀 같이 오시면 다큐 문자네요. 눈을 둘 데가 없으니까 배성재 세트를 이기신 분도 한 팀 계셨고 이분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역시 매출을 높이는 배성재 세트입니다. 예. 네. 양이 그래- 상당하니까. 예. 저의 인생이 뭔가 좀 다른 길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아나운서 느낌은 아예 없어요. 그냥 먹방 주인공이다 이 정도란 거. 네. 그래요. 그런 거죠.
자, 2007년에 방송 연예대상 남자 부문 코미디 스타상을 수상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야, 언제입니까? 연예인병 이런 거 나에게 찾아온 적 있다 없다? 연예인병은 없고 연예인인데 병에 걸린 적은 있죠. 그때는 연예인병이 연예인이었으니- 아니라 예. 병 걸린 연예인이 된 적이 그렇죠. 있다. 병 걸린 연예인이었죠. 그때는 연예인이었으니까. 예. 예. 저는 연예인병 걸린 적이 아예 없고요. 그렇군요. 예.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항상. 알겠습니다. 네. 자, 3726님. 주말에 심심해서 배달 어플에서 용곱창을 찾아봤는데요. 네. 상담소에서 용국수님의 넘쳐나는 패기와 다른 너무나도 친절한 사장님 댓글을 봤는데 왠지 마음이 짠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배달 어플 사장님들이 굉장히 겸손한 댓글 다시죠, 항상. 그쵸. 예. 거기서 거기서 폭주하는 분들 가끔 있죠. 몇 분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뭐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네네. 저는 일단 이 리뷰 쓰는 것 때문에 욕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 늙고 완전히 이제 이거를 감정을 눌러가지고 쓰는데 제가 이제 공중파를 불어서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가장 좀 약간 이상하다고 오는 요청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감자 빼고 곱창 더 주세요가 있어요. 그럼 이게 횟집 가서 무슨 빼고 참치에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약간 느낌이죠. 예. 이 인간 어떻게 하나 보자. 아, 나 미치겠더라고 진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예, 참 힘듭니다. 네네. 그렇죠 뭐 자영업자인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 존경합니다, 정말. 요청사항 별별 게 다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자, 막 나가는 영화 삼선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띡 보내셔도 저희가 접수할 수 있고요. 길게 제대로 접수하시려면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남자분입니다. 김동철님. 연애할 때 항상 차이는데 이유가 마음이 식어서였거든요. 마음이 식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마음이 식었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저도 마음이 식은 적이 있는데 모르고 넘어간 게 아닐까요? 항상 저만 차이는 게 억울합니다. 예. 그렇군요. 차였네요. 마음이 식어서. 그렇죠.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분 같고 그렇죠. 아직 이제 그 여자분들이 하시는 그 언어의 느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남자랑 좀 달라요. 느낌이 남자는 이제 친구끼리 있다 보면 심한 농담도 많이 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많은데 여자분들은 최대한 말을 돌려서 하거든요. 그렇죠. 안 좋은 말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되게 꾸미고 나갔어. 오빠 저기 모자 하나 사줄까? 이거는 지금 모자 그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썼으면 좋겠다. 오빠 신발 내가 하나 사줄까?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진짜 나를 위해서 사준다 이런 게 아니라 돌려서 얘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마음이 식었다.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돌렸는데 그래도 그 기본 틀은 남아 있네요. 다 싫다는 얘기죠. 예, 아예. 아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뜨겁지 않은 음식이 식어서 되는 경우 안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이제 음식물 폐기물로 넘어가는데 거의 그런 느낌이죠. 넌 짬 처리해야 돼.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나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난 이제 오빠를 봐도 설레는 감정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예. 그 다음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마음이 식었어. 이거거든요. 음식물이 이제 식으면 음스가 되듯이. 그렇죠. 예. 사스가 되는 거죠. 사스가 되는 거고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뜨겁지도 않았다. 뜨겁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빨리 식는다. 그런 겁니다. 과연 언제 뜨거웠었느냐? 예, 뜨겁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게 추운 날 이렇게 내놓으면은 네. 뜨거웠던 음식은 그나마 식는 속도가 있는데 그렇죠. 차가웠던 음식은 더 차가워지죠. 아예. 예. 얼음처럼 꽝꽝 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도입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틀린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무조건 뜨겁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한 느낌을 갖고 있는 그게 금방 식어버린 거죠. 그리고 있다가 이것도 제 생각에는 며칠 정도 뜸을 들이다가 왜 너무 미안해서 얘가 나 말고 딴 데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예. 고민을 하다가 나 마음이 식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급속 냉동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채팅창에 넌 냉동 6이야라고 하신 분들 있고. 이게 진짜 슬픈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함축적이고 큰 뜻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떤 변명을 하건 간에 이거는 연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죠. 식었다. 오빤 냉삼겹이야.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배달 갔을 때 식었어요. 반품해 주세요. 이거 똑같거든요. 교환이 아니에요. 반품해 주세요. 그냥 딱 이거예요. 이런 예. 겁니다. 찬밥 먹다가 뱉은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너무했다. 예. 이건 너무 나갔다. 선 넘네. 예. 멜리언님 차단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식어서가 아니라 사가서라고 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들 있고. 마음이 사갔다. 예. 근데 이 남자분이 중간에 저도 마음이 식은 적이 있는데 모르고 넘어간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번엔 절대 식지 않았어요. 혼자 불타는 경우가 있죠. 예. 이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 뜨겁게 불타다가 잠깐 가스불 껐을 때, 예. 예, 보통은 고깃집 가서도 잠깐 불 껐을 때, 예. 확 꺼지잖아요. 예, 그 정도였던 거지. 다시 예. 불 넣으면 바로 뜨거워지죠. 그렇죠. 식은 적은 없습니다. 이게 둘이 이제 교류가 좀 안 됐던 부분이고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옛날부터 식어 있었는데 식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이 집 항상 식어서 오는 집인데 예. 오늘 얘기한 거야 그냥. 식었어. 그 이제 여기서 구차한 변명이 들어가면 굉장히 추해지는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미 가루가 돼 있는데 왜 자꾸 가루를 만드냐고 하시면 왜 계속 때리냐고 하신 분들이 네, 있는데. 그만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런 거죠. 자, 뭐. 김동철님 실명을 보내셨는데 네. 여자분은 그동안 계속 식어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말한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용기 내서 얘기한 예, 거죠. 마음이 식어서 말고 사실 시그널과 거의 직접적인 표현을 계속 했는데 김동철님 귀에만 마음이 식어서만 들렸을 수 있어요. 혼자 뜨겁거든. 이제 알았던 거죠. 네. 계속 얘기했는데. 처음에 안 믿은 걸 수도 있어요. 오빠 나 솔직히 지금 약간 마음이 좀 식는 것 같아. 에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식었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분 김동철님이 이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얘기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 그때부터 얘기했잖아. 몇 달 동안 얘기했잖아. 난 오빠를 본 순간부터 식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철 씨 화이팅 하시고요. 마음의 불을 다 꺼버리는 소화기 김동철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소화기 남이네요. 예. 소화기 남. 채팅창에 이제 철이 형 힘내라고 오고 있고요. 네, 힘내시고요. 예. 다시 또 이제 뜨거운 사랑을 불태우셔서 좋은 연애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쪽도 금방 식을 수 있다는 거. 자, 김동철님의 사연을 정리하면서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보통 이제 사랑이 활활 타올라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분은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시작을 해서 얼어서 번지면 깨집니다. 그거죠. 남들의 연애가 꼭 내 연애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오류라는 거. 네네. 그런 거죠. 자, 채팅창에 계속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소개를 같은 편이니까. 그만하도록 하고요. 네. 키썸의 맥주 2잔 드리고 2부에 뵙겠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호선 님이 사연 보내기가 무섭네요. 사연자를 지구 밖으로 완전히 보내버리네요. 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 후덜덜.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방식을 보면 보통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험담을 많이 안 하고 예. 칭찬을 많이 하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꾸 그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저희는 일단 먼저 한번 쳐주고 가루 한번 만들고 그걸 나중에 이제 물을 넣어서 이렇게 차력처럼 믿을 수 있게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예. 현실은 이거고 지금 돌려 얘기할 필요 없고 이게 문제다. 예.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방식을 주리는 이제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게 갈 뿐이죠. 저는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렇죠. 예. 현실은 냉혹해요. 그러니까요. 예. 화이팅 하시고. 그래야 진짜 만약에 변화를 꿈꾸신다면 네. 변화를 갈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어떤 여러분을 위한 것보다는 그냥 가는 재미? 거예요. 동철 씨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냥 확실히 식긴 식었어요, 근데. 예.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쓴 게 약이다라고 하신 분인데 저희 꼭 약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쓴 거. 약 올리려고 하는 거 그냥 쓴 거 있어요. 약도 아닌데 그냥 쓴 게 있어요. 그냥 쓴 걸 드리고 싶어서. 그겁니다. 예. 채팅창에 화장창 엔딩이라고.
자, 고민 후에는 정용욱 씨가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침도 쏴드립니다. 자, 4990님 여자분입니다. 네. 길에서 가끔 마주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진짜 굉장히 낯이 있거든요. 어허. 동창인지 아니면 예전에 우연히 봤던 분인지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해요. 갑자기 제가 말을 걸어도 괜찮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분께 말 걸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마주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네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네요. 남자분이겠죠? 아 그래요? 느낌상?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 건다는 건 약간 지금 약간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호감 말고 이제 약간 진짜 궁금한데 이런 거 하나 꽂히면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누구였지 얘? 아 어디서 봤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을 법한 일인데 여자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 거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기 혹시 저 알지 않으세요? 그쪽에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되게 사소한 슈퍼집 뭐 누구 사장님 아들 뭐 어떻게 한번 봤던 사이 그냥 이런 거 있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생각이 끝도 없이 계속 가다 보면 어디서 봤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배자면 어떡해요? 수배자. 수배자? 예. 오 그렇군요. 상금꿀? 잠깐 따라오세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예. 너무 이렇게 뭐 도인처럼 혹시 도에 관심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네. 저기 혹시 저 알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쪽에서 뭔가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쪽에서도 뭔가를 캐치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서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괜히 말 거는 게 민폐일까 봐 말을 안 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저는 솔직히 이 반대로 길거리에서 봤는데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압구정동을 지나가다가 네네. 어떤 여자분끼리 지나가는데 제가 저 여자를 아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15분 정도 얘기했거든요. 네. 나중에 봤더니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고. 뭐야? 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저는 궁금하니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도 막 주어 다 빼고 그랬잖아요. 뭐 존댓말 반말 섞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서로 모르긴 했지만 말을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약간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건 없고 풀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예. 재수롭지 않은데 이런 분들이 항상 계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예. 좀 이야기를 터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네. 차라리 물어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어보지 않는 거? 예. 악연일 수도 있잖아요. 예. 예전에 안 옛날에 좋았던 내가 게? 잘못했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을 수도 있고. 예. 그래 왜 지금 말거나 했다 이렇게 예. 그쪽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정 궁금하시다면 근데 뭐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냥 지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말 걸 거면 그냥 공손하게 얘기하시면 그쪽에서 절대 뭐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런 거죠. 채무자 뭐 네. 이런 가능합니다. 거의 돈 문제가 많죠. 그렇죠. 자, 이 여자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런 분은 꼭 찾으면 없어요. 오늘 만나서 얘기해야지. 안 내일 보여. 물어봐야지. 예, 안 보여. 계속 안 보여. 예. 겁나 답답하게. 죽을 때까지 답답하게. 아, 나 그러니까. 걔 진짜 죽을 때까지 기억나고. 그러다 몇 년 있다가 거기서 다시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찾으면 없어요. 이상한 타이밍이 있어요. 네. 예. 자, 용인남님. 용인에 사시나 봐요. 남자분입니다. 네. 진짜 친한 절친이랑 동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친구랑 살았던 사람들 말 들어보면 아무리 절친이라도 같이 살면 싸우고 원수가 된다는데 정말일까요? 아무리 절친이라도 같이 사는 건 반대하시나요? 약간 좀 공감대가 없는 얘기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많이 살아봤거든요. 지금은 혼자 살긴 하지만 개그맨 후배 뭐 이런 분들과. 저희는 남자 9명도 살아봤어요. 내무반이에요, 내무반. 네. 예, 근데 9명이 살면 개그맨만 있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눈 떠서 잠들 때까지 터져요. 계속 터져 진짜. 빵빵 터집니다. 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차사라는 프로그램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네네. 주제가 동일하잖아요. 다 총각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면 얘기하고 보고 웃고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뭐가 있냐면 등치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네네. 얘는 말랐고 얘는 뭐 퉁퉁하고 뭐 이러면 음식을 구석탱이에 숨겨놔. 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짱 박는군요. 네, 짱 받고 전 선배다 보니까 식비가 많이 나가는데 예. 둘이 살면 내가 갑자기 치킨을 먹고 싶은데 얘가 자고 있으면 또 혼자 시키기도 좀 그렇잖아. 네네. 깨워서 계산시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이 2배로 나가는 건 사실인데 내가 얘를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 음식을 짱 박아.
이거 굉장히 뚜껑이 열려요 진짜. 다람쥐 느낌으로. 네, 그런 게 있어요. 예, 도토리 파묻듯이. 그리고 이제 뭐 방 환기시키려고 애를 나갔을 때 창문을 열다가 툭 봤는데 갑자기 라면이 툭 떨어져. 그리고 참치캔 막 이런 거 있어요. 배신감. 네, 이런 게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믿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이제 뭐 식비에 관련된 부분, 돈. 돈 관련 부분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 거. 청소. 예. 저희는 위계 질서가 있으니까 예. 이제 막내가 다 합니다. 그 대신 거기다 용돈을 다 주죠. 예. 한 달에 30만 5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청소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친구잖아요. 친구인데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불편한 경우는 뭐냐면 친구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한 명이 밖에 나가 있어야 돼. 이게 예의거든요. 예. 기본 룰이기 때문에. 근데 또 언제 가는지도 몰라. 자주 오게 되면 껄끄러운 상황이 나오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원수가 되고 이건 아닌지 솔직히.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네. 티격태격은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청소와 돈 부분을 어떻게 확실하게 나누느냐.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룰을 정해야 되는 거. 예. 오늘 내가 샀으니까 다음에 네가 사.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걔가 다음 산 게 내가 오늘 3만 원짜리 샀는데 제가 내일 11,000원짜리 살 수가 있거든. 그럼 그게 또 마음에 담아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적인 삶을 살 거면 같이 사는 건 비추고요. 예.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뭐 목적이 있어서 같이 즐겁게 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면 이게 같이 사는 건 저는 약간 재밌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개그맨 9명이 살 때는 그러면 진짜 예. 네모반이었을 텐데. 난리 나죠. 그럼 속옷에다 이름 써놓나요? 아니죠. 일단은 빨래 건조대 속옷이 제가 제일 햇빛이 잘 드는 아 왕고니까. 네, 왕고니까. 저희는 완전 그냥 저는 거기 뭐 그 약간 레전드 느낌, 예. 할아버지 이런 조상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다가 올려놓고 막내 애들은 밑에 방바닥에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우리 유계 질서가 있으니까. 아 어차피 뭐 이름 안 써놔도 그 예.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진 디자인 않고. 틀리고 이제 퉁퉁한 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사이즈가 좀 크죠. 예. 이거 뭐야 이불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친구 방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위계 질서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친구끼리 있으면 다툴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는 거. 네. 전 소- 재밌다고 봐요. 속옷 카스트제. 이게 진짜 약간 저는 지금은 혼자 살지만 혼자 사는 게 편하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진짜로. 난 너무 더운데 갑자기 누가 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뭐 난 에어컨 들고 싶은데 갑자기 난 안 더워 이럴 수 있잖아요. 춥다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갑자기 밥 먹고 싶은데 딴 거 먹을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요즘은 거의 이제 스님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편한 건 제일 편한데 재미가 있으려면 젊었을 땐 친구랑 사는 것도 괜찮다. 이런 거죠. 은근히 추천하시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치약 뚜껑 가지고 싸운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싸울 순 있지만 그렇다고 네. 금 갈 일은 또 없을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치약 뚜껑 갖고 싸우려면 얘가 잘 때 등 밑에 놨으면 싸울 수 있어요. 이걸 여기다 놨어. 이럴 수는 있는데 이런 거 갖고 싸우진 않죠. 그렇죠. 네. 이걸로 갈라설 거면 다른 걸로도 갈라섰을 것이다. 네, 나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남자 둘이 있으면 여자 얘기는 엄청 하겠다. 이 얘기로 밤을 새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죠. 예. 네. 자 퍼프데이 기린 씨의 이전 네임이죠. 퍼프데이 무빙 듣고 돌아옵니다. 성주의 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현 퍼프데이 구기린의 노래였습니다. 네. 저희 그 메시송을 부르신 분이죠. 예, 원래는 호우송이었다가 메시송으로 아하. 예, 시그널. 자 남자분 사연 보겠습니다. 네. 블루 오렌지님 혼자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25평이 좋을까요? 아니면 혼자 살아도 집 평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건가요? 두 분이 추천하는 혼사남의 방 평수는 몇인가요? 자랑이죠. 그렇죠. 25평이면 뭐 사실 세 식구 네 식구도 살 수 있는데. 네. 나 어릴 때 내 가족이 17평에 살았는데 자랑하는 거네. 예. 어. 자랑이에요. 블루 오렌지는 뭔가요? 오렌지족이란 얘기인가? 저보다 마음에 안 드네. 너무 옛날 용어네. 그렇긴 하네요. 돈자랑이네 돈자랑. 베텐에서 돈자랑 해봐야 뭐 누가 알아줍니까? 예, 이거 기만자.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5평이면 방 보통 2개 아니면 3개인 경우도 있고. 3개, 예. 3개인 경우가 많죠. 근데 아파트로 가는지 뭐 빌라로 가는지 모르겠으나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25평이든 100평이든 2,500평이든 간에 네네.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어느 지역이냐. 예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집값을 비교한 적이 있는데 가장 싼 집이 저기 시골에 있는 13만 9천 원 집이. 아파트가요? 아니 그냥 집. 그냥 집? 사는 집 13만 오. 9천 원. 제일 비싼 게 용산에 있는 52억. 그때 당시에 오. 그게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수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다 빼고 나는 혼자 사는 남자인데
25평 집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대놓고 자랑이라 별로 반갑지 않네요. 그렇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뭐 서울이다. 그리고 예. 또 뭐 아파트다? 임대다. 예, 이 정도로 치면은 혼자 남자가 살기에 25평. 넓죠? 충분하죠? 충분하고요. 네. 아무런 불편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가끔 느끼는 게 청소를 매일매일 하시는 분이면 집이 좀 넓다 이런 게 있는데 여유가 좀 되셔서 혼자 사는데 70평이든 100평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운동방 따로 있고 뭐 공부하는 방 따로 있고 다 있거든요. 사람 여건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집을 축소해서 갈 뿐이지 이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건가요? 당연하죠. 그거는 네, 당연한 겁니다.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자랑 문자네요. 보니까. 자랑 문자고. 혼사남의 방 평수는 몇이 적당한가요? 저는 어쨌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평수로 가는데 네. 방이 2개인 게 낫냐 3개인 게 낫냐 뭐 이런 거지만 제가 보기에 혼자 사는 남자는 제일 큰 방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좋죠. 예. 네. 그러니까 원 베드룸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그 방이 커야 되는데 네. 작은 방으로 3개로 분할돼 있으면 그게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보통 남자는 한 공간에 계속 머물거든요. 컴퓨터 있는데 거기 있죠. 컴퓨터실이 넓으면 돼요. 컴퓨터 앞에 침대가 같이 있는 맞아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요즘은 약간 보면은 이렇게 30평대 초반이나 20평대 후반이면 화장실이 2개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쓸데없죠. 정말 쓸데없는 거고 네. 혼자 사는 게 위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지기 전에 성재 씨가 얘기한 이렇게 나만의 공간, 보금자리를 확보하는 게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누가 놀러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돈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여자도 그래요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죠? 여자분도 어쨌든 메인룸이 제일 큰 게 좋다. 그렇죠. 네. 메인룸 하나 있어야죠. 저도 KBS 다닐 때 네. 원룸형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원룸이라 처음에는 되게 좁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네. 살다 보니까 네. 그 공간만 장악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상 거기만 필요가 있죠. 없어요. 네, 딱 거기만 있죠. 컴퓨터, 침대 그리고 밥 먹을 수 있는 식탁 그 정도만 있으면은 이게 보통 이제 거의 5걸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죠. 그 이상 안 다니거든요. 또 예. 넓어도. 욕심이긴 할 뿐인데 10평이든 뭐 9평이든 25평이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본인이 여유가 되면 더 크게 가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뭐. 모니터 같은 거다. 크면 클수록 좋아. 그쵸. 거거익선. 네. 계속 혼자 살아라라고 하십니까? 이건 악담이죠. 저희가 차마하지 못하는 말들. 돈 자랑했다고 계속 혼자 살라고 악담을 채식하는 사자님이 하셨고요. 그렇게 계속 혼자 살아라. 네. 이런 얘기죠. 저는 큰 평수 추천합니다. 그래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크면 클수록 좋죠.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혼자 사는데 집이 너무 크면 누군가 왔을 때 여자가 도망갔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 네네. 네. 채팅창에 네 미래라고 하신 분들 있고. 네. 자, 1161님 여자분입니다.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유머 있어 보이고 싶어요. 근데 드립을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굉장한 드립이라고 생각하고 내뱉었는데 반응이 영 썰렁하면 너무 속상해요. 유머러스한 인싸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여자분이시네요. 네네. 오, 그렇구나. 이게 이제 제가 관찰을 해보면 개그맨 생활을 시작할 때 개그에 대한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뭐 아니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상위 0.1% 이분들은 진짜 타고나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자신의 노력과 습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노력으로 드립력이 높아질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 보면 메시는 거의 이제 하늘계잖아요. 신계. 예, 신계. 나머지 축구 선수는 비슷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꽤 많잖아요. 개그맨들도 저희는 공개했을 때 꽤 많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초반부터 약간 욕심을 많이 부린 건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나를 모르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웃기는 건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도를 하지 마라. 네. 인상만 안 좋아진다.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예. 나는 웃기고 싶어 갑자기. 근데 뭔가를 던졌을 때 한 번은 넘어갈 수 있는데 2번, 3번 계속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피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갔는데 누가 이제 바람 잡는다가 나왔는데 재미없는 멘트가 연달아 계속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자 시작하자 막 이렇게 객석에서 예. 녹화 시작하자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면 그걸 다시 갖다 자기가 복구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거를 그냥 마음으로 담아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저도 방송놈이지만 진짜 그 개그맨들 우차사나 이런 거 녹화할 때 앞부분에 네.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바람 잡는다고 잡이. 그러죠. 네. 그분들이 그 심리적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살벌하죠. 근데 네. 이제 거기
관객들도 사실 프로 아닙니까? 거의 프로죠. 매주 겪는 분들, 네. 매주 이 문화를 아는 분들이 와가지고 표를 안 웃긴데 빨리 갑시다. 뭐 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또 무너질까요? 자신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같이 동조하는 분위기가 생겨요. 맞아요. 초반에 있다가 에이 그러면 갑자기 뒤에서 막 이래요. 그러면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 이러다 보면 녹화 가자 막 이러거든요. 잔인하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많이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강해지긴 하는데 네. 여자분이라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웃기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포기하시는 게 낫고 모두가 느끼는 거 그거를 나중에 그냥 한 번씩 툭툭 던져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채팅창에 배성재는 살만 쪄도 웃긴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웃기는 방식은 다양하니까요. 예. 예. 근데 뭐 사람들이 웃기는 방식을 봤을 때 보면은 뭐 누구는 누구를 흉내내고 누구는 뭐 어떤 몸개그를 쓰고 뭐 이러고 하는데 가장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웃음은 뭐냐면 제가 느낀 바로는 이런 거였어요.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데 네.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누군가 그거를 딱 얘기하는 순간 빵 터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연인 사이에 잘 먹힙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여자분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머리가 많이 날라갔어. 예. 탈모예요. 근데 말을 돌린다 치고 이제 다 간 다음에 아무 말도 못 하는데 하지 마시죠. 예. 여기까지만. 예. 채팅창에 살천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보고 네. 자, 그렇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네. 이 여자분께 용국이의 일침. 뭐니 해도 제일 웃긴 건 얼굴 웃긴 건 못 따라갑니다. 이게 제일 빵 터져. 진짜. 예,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신영재님 남자분입니다. 네. 친구가 술만 마시면 몇 년 전 서운했던 일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서 오해했던 걸 말하는데 술 깨면 오해 푼 걸 까먹고 또 얘기합니다. 술 안 마실 때 친구가 서운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면 뜬금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떡하죠? 매번 오해 푸는 것도 지겨워요. 아, 진짜 사연만 봐도 지겹다 진짜. 예. 아, 이게 진짜 영재 씨는 친구가 이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피하는 거죠. 그렇죠. 만나면 이제 이분이고 톡도 이분이고 전화도 이분이고 이제 뭐 서운했다. 돈 문제 아니면 여자 문제다. 예. 이런 거죠. 본인 실수를 했네. 주사 받아주는 게 제일 힘든데. 예. 이거는 중간에 한번 나가야 돼. 예. 확 일어나서 예, 나가야 되고 계산하고요. 안 하고요. 아하. 안 하고 나가는 거지. 나중에 술이 확 깨져. 또 얘기하죠. 서운했다. 날 버리고 그냥 가냐? 예. 진짜 서운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중간에 저는 한 번 얘기를 해요. 야, 너 주사 있더라. 내가 했던 말 또 하잖아.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간다? 그래 그냥 가라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앞으로 계속 서운한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죄. 그냥 그런 거죠 뭐. 계산 안 하고 가면은 갑자기 정색하고 술이 깰 수도 있는데. 가지마, 야, 안 취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 근데 주사가 있는 거는 그 옆에 친구분이니까 얘기해 주시는 게 맞아요. 너 이거 해가지고 지금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이러다 보니까 친구가 둘밖에 안 남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지 않아? 너는 똑같은 말을 너무 반복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고쳐보자 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이 얘기는 술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멀쩡할 때. 네, 그때 얘기를 하셔야 알았다는 얘기라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소고기 사주면 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있는데. 소고기를 이제 먹으면서 또 술을 시키기 때문에 예. 또 문제고 그때 일어나서 먹튀를 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이제 전화하면 어디야? 나 집이야. 소고기 먹을 거 다 먹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친구가 안 찾을 경우도 있겠지만 주사를 들을 필요는 없다. 소고기 먹은 만큼만 들어주면 된다. 이런 거죠. 서운을 서운으로 맞고 네. 계산은 하지 말고 그래야 정신 차린다. 진짜 계산 안 하고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래요. 네. 이쪽으로 다 올려놓고. 알겠습니다. 신영재님께 용국이의 일침. 술 취하면 주사를 하는 친구. 이 친구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냥 한이 마른 거야.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태정태세 뚠뚠새님 방송 알차다. 소크라테스 토스테로님 오늘도 유익했다. 오늘도 보람찼다. 이런 얘기들이 오는데 네. 배팅 끝날 때쯤 되면 이제 하루 알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정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의 하루는 이제 여기가 1부입니다. 예. 1부 끝나고 이제 시작이에요. 살짝 이제 게임하면서 다시 배텐을 또 듣죠. 이분들은 사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배텐이 사실상 모닝와이드예요. 예, 여러분의 하루 응원하고요. 네.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시고 네. 정영우 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DJ DOC 스트릿 라이프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